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연결된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그 언주 역세권 그 논현동에요. 3룸 신축 빌라를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예.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가격이 한 4억 5천 정도 해요. 예. 네, 이거를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네. 아니면은 좀 대출을 받아서 소형 네. 아파트를 좀 무리해서라도 네. 매수를 하는 게 나은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언주 역세권 중심으로 지금 3룸 신축 빌라 먼저 바라보셨고요. 네. 그러면 또 언주역 쪽으로 소형 아파트 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이왕이면 좀 그 강남 근처는 좋겠는데 네네. 지금 소형 아파트를 하려고 보니까 좀 가격이 있어서 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갖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인 면에서 부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더 괜찮은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언주역 인근의 3룸 주택을 보고 계신 건데 네. 매매 가격이 4억 5천이에요. 네, 4억 5천이에요. 4억 5천 실거주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 실거주 목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과연 그럼 언주역 부근에, 그러니까 뭐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인근에 방이 3개짜리 부동산 중에서 가장 싼 게 결국은 네. 다세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 주변에 방 3개짜리 만약에 조금 뭐 나홀로 아파트다, 연식이 좀 됐다라고 해도 아마 보통 6억 이상의 가격을 주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남 지역에 6억대 미만 혹은 7억대 미만, 강남 지역 평균 혹시 아세요? 평균 가격? 강남의 평균 네. 아파트 가격이요. 네. 16억이에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평균 아파트. 뭐 네. 비싼 비싼 아파트도 있고 저렴한 아파트도 있지만 일단 평균적인 가격이 16억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네. 우리 뭐 다세대든지 혹은 아파트라든지 좀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꼭 이제 우리 시청자분만이 아니라도 3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3룸을 원하는 사람이 결국은 선택은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다세대를 선택하느냐인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다세대를 공략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냐면 네. 네. 일단 우리 지역 자체의 최저가 자체를 가장 하위 지역에서 버티고 있는 게 다세대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이제 꼭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다세대를 할 때 꼭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다세대 사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똑같은 대지에다가 집을 짓는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왜 다세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노는 땅을 갖다가 건축을 해서 주인이 임대를 놓는, 그러니까 예전에 오피스텔이 없었을 때 오피스텔 역할을 하던 그런 주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실거주하는 집으로 좀 변형이 됐죠. 왜냐하면 하는 집으로 변형됐다라는 이유는 안쪽에 보면 엘리베이터도 놓고 혹은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뭐 인덕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는,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4억 5천에 있는 이 3룸의 다세대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결국 이 강남 지역의 땅값 자체가 지금 뭐 한 평균 4천에서 5천만 원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만약에 똑같은 우리 대지지분은 혹시 잘 모르시죠? 네. 네. 만약에 대지지분이 3룸이라고 하면은 한 9평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벌써 4천만 원만 해도 4억 5천이 되겠죠?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입지에 따라서 4천만 원, 5천만 원, 적게는 뭐 3,800, 3,700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 땅값이 안 올라갈까요? 결국은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강남 지역의 아파트 평균가가 16억이라는 얘기. 결국 아파트의 대지집은 따지면 평당 1억 6천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한 10평 내외로 나오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저렴한 실거주하는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다세대도 충분히
노려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뭐 이 지역에 꼭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변 지역에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네. 다른 지역에 또 거주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강남 지역은 이미 어느 정도 가격대가 차 있잖아요. 네. 그럼 변형될 게 없겠죠. 네. 변형될 수 있는 지역에 주변이 좀 낙후된 지역에 다세대를 공략하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지역들 뭐 흔히 얘기하면 우리 영등포라든지 혹은 네. 뭐 마곡지구 인근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도심 지역 인근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다세대도 한번 겸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주역 부근의 3룸 다세대 실거주 겸 투자 찬성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다세대 주택의 그 팁을 좀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지역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친절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된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노원구 상계동이요. 노원구 상계동이요. 네, 벽산 아파트 24평을 3년 전에 사서 거주하고 있어요. 네, 벽산 아파트요. 상계동에 있는 네, 네. 23평이고요. 네, 요거를 매도 팔고요. 예. 그 용산 도원동에 삼성 내면 아파트가 있어요. 25평이요. 예. 요거를 매수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좀 이거 지금 사도 늦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어머니 갈아타는 전략을 좀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그래요. 지금 현재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곳 매도해도 괜찮은지 한번 전망부터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용산 도원동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상계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네네. 이제 노원 지역 용산 지역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으세요? 네. 네, 일단은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찬성 의견 드릴게요. 아, 네네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두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두 단어를. 네. 하나는 노력, 네. 그리고 하나는 조금 더 신속하게. 네네네. 자,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신속하게는 용산의 움직임이 조금 가파르게 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좀 네. 빨리 가셔야 되고요. 네네네. 노력하라라는 의미는 좀 많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부동산에 좀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좀 급매물을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조금이라도 좀 싸게끔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상계 벽산부터 한번 볼게요. 네. 상계 벽산 지금 몇 평형 거주하세요? 25평에 있어요. 25평에 거주하세요? 네. 근데 뭐 상계역 초역세권이긴 합니다. 그쵸? 네. 지하철역 이용하기는 편한데 가격대가 얼마죠? 한 2억 4, 5천 해요. 2억 4, 5천? 네. 4, 5천 정도 하고 있고 연식은 지금 좀 꽤 됐죠? 네네. 한 20년 차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됐어요. 네, 20년 차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는해.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빨리 나오려고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 같긴 해요. 가격적인 부분이 싸서. 네. 역세권이고 해서. 근데 이 오름폭보다 용산의 오름폭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두른다면 빨리 움직이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또 뭐 좀 증거를 보면 영광 아름빌이라고 있죠? 혹시 네. 아세요? 어디요? 영광 아름빌. 우리 몰라요. 상계역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네, 모르겠네. 네. 네, 여기가 본 것 같아요. 네. 10년 차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가격이 거의 3억대 해요. 네. 그러면 이쪽 지역에 거주해야 될 분이 고민되겠죠? 네. 연식 10년 차 조금 넘은 거에 3억 주고 가냐? 안 그러면 역세권에 20년 넘은 아파트에 들어가냐? 고민되겠죠? 네. 결국 그 고민이 우리 아파트의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아, 네. 이런 점들이 주변 지역의 좀 가격적인 요소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례를 들면 뭐 솔베뉴 혹시 아세요?
네? 명일동 솔베뉴. 몰라요. 아, 삼익그린을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솔베뉴가 현재가 10억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삼익그린이 동일평형 보면 8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80% 올라와 있는 거죠, 가격이. 네네. 근데 우리는 신규 아파트 우리 아파트 가격과 신규 아파트 가격이 6억. 신규급에 가까운 뭐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한 3억대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50%밖에 안 채워져 있어요. 네. 결국 이 얘기는 주변에 대한 개발 호재가 아직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이게 이제 변형이 돼야지만 결국 6억 가격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빠른 시점에 좀 매도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리고요. 네. 자, 용산 지역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뭐 공덕 지역이긴 하지만 용산구로 들어갑니다. 이 도화 현대 아파트가 삼성이죠. 삼성 아파트가 네네. 네. 이 지역에서 공덕동과 뭐 신공덕동 이렇게 나뉘는데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대응역부터 해서 용산 삼각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 축이 용산 공원에서 나오는 이런 투자 세력들 있죠. 네. 중심부가 막 비싸져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 그럼 네. 결국 투자자들이 조금 포기하고 그 외곽지로 조금씩 가겠죠. 네. 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아, 네네네. 저는 일단은 찬성 의견은 드리는데요. 네. 그래도 이 지역의 아파트가 우리 뭐 연차도 조금 된 아파트가 9억 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요, 지역에 투자하셔서 네.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네. 용산공원 완료될 때까지, 용산공원 네. 움직임이 좀 있을 때까지 한 3년 정도만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왜냐면 감사합니다. 재건축 리모델링까지 가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만 보고 여기는 단기 투자로 해서 들어갔다가 딱 비과세만 채우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선생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빠른 시점에 갈아타는 전략 세우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주셨습니다. 일단 용산 도원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좋습니다. 좋은데 단기 투자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렇게 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와 문자 저희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좀 내 고민도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마포에 예, 네, 태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태영 아파트요. 태영이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요즘 이제 여기 이쪽에 그 오를 수 있는 향후에 네, 그 시기는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나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매도를 하기로 하면 네. 매도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 하고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좋습니다. 전화 잘하셨고요. 네네. 지금 몇 평대 거주 중이실까요? 32평이요. 32평이고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마포에 있는 태영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시고 32평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네, 향후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마포에 있는 태영 아파트가 한 3군데 되는데 네. 어디 저 신촌 태영 대시양 얘기하시는 거세요? 여기 대흥동 태영이요. 아, 마포 태영 아파트? 네네. 아, 여기 바로 용강 레미안 아파트 건너편이요. 네네, 맞습니다. 아, 여기 30평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32평이요. 32평형. 네네. 근데 이제 언제 팔지 좀 궁금하셔서. 예, 매도 시기도 궁금하고요. 네네. 그 시기를 언제쯤 봐야 좋을지 네. 여쭙고 싶어서요. 가격이 좀 오르지 않았나요? 올랐지요? 네, 가격이 좀 상승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재 상황을 조금 보면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하겠죠. 아, 예, 예. 일단은 주변 지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우리 마포 태영이 있는 지역을 1군락지라고 하고요. 예, 그 예. 바로 서강대 건너편에 있는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와 아현
아현지구를 2지구라고 할게요. 예, 그리고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법원, 서부법원 있는 데를 한 3지구라고 얘기하고요. 예, 예. 그리고 공동역 기점으로 나머지 지구, 그러니까 나머지 또 남쪽을 4지구라고 할게요. 네네. 자, 근데 우리 1지구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네네. 결국 1지구와 4지구가 먼저, 1지구, 네. 3지구, 4지구가 먼저 아파트가 군락을 이루고 있던 단지였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군락을 많이 이루고 있던 단지가 이제 4단지였어요. 네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2단지가 과거에는 다세대, 단독, 다가구 그리고 약간 구릉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가 되면서 네. 이 전체적인 지역으로 가격 흐름이 이어진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네. 예.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또 바뀔 게 뭐 있나요? 아파트 뭐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아, 지금 아파트 올라올 건 없고요. 네. 주변에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네. 것이, 지금 그 주택으로 있던 데가 지금 다가구 주택 뭐 다세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다세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재건축이 끝나면 네. 주변에 있는 소형주택도 재건축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소형주택 소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수요자들 채우기 위해서 주변 네. 지역이 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예, 제가 예. 볼 때는 우리 지금 태형 아파트가 32평에 얼마나 하죠, 가격이? 지금 한 9억 한 5천에서 7천 가는 것 같아요. 9억 5천에서 7천이라는 건 네. 저가 아파트는 아니죠? 네네. 이미 좀 어느 정도 중고가에 올라온 가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태형 아파트는 평지잖아요, 그죠? 네? 태형 아파트는 평지에 있잖아요, 그죠? 평지, 네, 맞습니다. 평지인데 건너편에 보면 뭐 예. 염리동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약간 구릉지에 있는 것들 있죠? 예, 예. 그런 거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그 안 차이가 나요. 아니고 한 몇 억 정도, 예. 예, 9억 정도 거의 뭐 한 1억 정도 차이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언덕에 있는 조금 다른 아파트들도 동일 네. 연식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네. 포인트예요. 가격적인 부분이 이 마포 공덕 지역 어느 정도 다 흘러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아, 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찼다. 자, 그러면 예.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데 예. 지금 네.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뭐 여기 도화동 있는 아파트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네네. 용산 지역의 흐름이 결국 마포 네네. 지역까지 가요. 아, 예. 그럼 이 흐름은 조금 보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겠나. 너무 장기적으로 길게 보진 말고요. 우리 네네. 아파트는 한 1, 2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앞으로 1, 2년요? 네, 왜냐하면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으면서 매도하면서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리모델링 되기 기다리지 말고요. 예, 예. 조금 보태서 주변 지역에 거주하셔야 된다면 조금 네. 연식 좋은 걸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어디가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금액대부터가 조금 문제가 될 거고요. 네네.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다 차 있는 상태라서 예, 예. 저평가되어 있는 마포 공덕 용산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예. 1, 2년 지나고 나서 또 상황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전화하셔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빠르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또 받아 나가 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저는 예. 지금 강남구 세곡동에 강남구 LH 1단지. 세곡동이요. 예, 예. 거기 이편한 세상 네, 35평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부동산 앱 같은 데서 이렇게 제가 가격을 찾아보고 하면 네, 강남구에 있는 집지구는 네. 예, 좀 많이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네네. 그 주변의 시설이 더 이상 뭐 발전할 곳이 없다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네. 수서역에서도 몇 정거장 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타고 와야 되고 해서 네. 그래서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 네. 흔히 말하는 왜 그 갈아타기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집을 팔고 다른 네. 곳에다가 예,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음. 현재는 저희가 거주하고 있진 않고요. 네. 전세로 지금 내놓고 있고요. 전세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남에 있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는 거고 조금은 답답하신 것 예. 같네요. 예. 그래요. 강남에서는 가장 좀 네. 싼 아파트라 하더라고요. 네. 그 강남에서 이제 새로 지은 게 2013년 8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2013년이고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향후 전망 알아보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다른 곳으로 좀 빨리 갈아타기해야 된다라면은 어느 쪽이 또 괜찮은지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일단은 강남 LH 이편한세상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건데, 네. 좀 뭐 강남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많이 안 올랐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장 싼 것 같아요. 또. 네, 예,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에서는. 좀 이 아파트가 임대 주택도 좀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도시 자체가 좀 크지 않은 뭐 강남 지역 남부 쪽에 따로 만들어진 그런 세곡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조금 작용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 그 보금자리 아파트로 해서. 네. 예. 지금 그럼 가격 한번 알아보셨어요? 얼마인지? 그 호갱호노인가요? 호노호갱인가? 네. 예, 그 사이트 뭐 아니면 다음 부동산 이런 네. 사이트하고 네. 또 KB 또 그 네. 부동산 시세가 틀리더라고요. 네. 저 KB 부동산 시세는 10억인가 뭐 10억 5천인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호갱호노인가 아니면 뭐 네. 다음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면 네. 제일 많이 쳐주면 11억 5천이고 네. 뭐 최하는 뭐 10억 뭐 몇천 뭐 이런 식으로도 네, 이렇게 이제 뭐 나타나더라고요. 호가와 뭐 이제 호가 부르는 가격과 이제 실제 매매되는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1억 선에서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 일단은 저는 조금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강남 지역에 우리 아파트 아까 연식 2013년식이죠? 네, 이제 5년 차 됐죠? 8월. 예. 5년 차 됐기 때문에 아직 좀 앞길이 더 많이 남은 아파트예요. 네. 그런데 그냥 혼자만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있는 이런 세곡지구면 그냥 매도해도 되는데요. 주변 지역 자체가 우리는 일단 네임밸류 자체가 강남구로 들어가죠. 네, 그렇죠? 강남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해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이 연식에 이 가격에 이 평형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남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면- 강남 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초에는 이 가격대로 사실은 강남 지역에 접근이 가능했는데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밀려 나오게 돼 있겠죠. 네.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돼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걸치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 매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안쪽에서 나오는 세력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먼저 선행됐던 우리 1원 지역 있죠? 네, 맞아요. 예. 1원 지역 다음이 세곡동이죠? 네, 맞아요. 바로 이런 옆에 지역에서 먼저 선행해서 좀 예시를 들어줬어요. 무슨 예시를 들어주냐면 개포지구가 새 아파트가 되니까 1원동이 가격을 올렸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1원동이 새 아파트로 변할 때쯤엔 세곡동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요. 또 주변에 보면 수서역도 있죠. 네. 근데 수서역만 있지 주변에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됐죠. 예, 맞아요. 그런 개발적인 요소도 함께 들어온다라고 하면 세곡동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근데 흠이 있죠. 교통 측면이 조금 너무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 그런데- 수서역에서도 한 몇 정거장 버스 타고 와야 네, 되고. 너무 단면적으로만 봐서 꼭 강남으로만 출근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너편에 보면 문정도시개발구역, 유통단지, 뭐 여기 이제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좀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빨리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좀 전체적으로 좀 길게 보는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매도 타이밍은 수서역 인근이 움직이든지 안 그러면은 1원동 주변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임 받고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조금 더 매도하고서 네. 다른 지역에 투자할 만한 데는 근데 이 저는 금액 지금- 갖고 강남 지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을 팔아서 그렇죠. 강남 지역을 못 들어가기 강남 지역에 때문에 못 들어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전세 끼고서는 안 되나요? 그 전세 차익으로요? 끼고도 지금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전세가는 멈춰 있어서 예. 갭 투자 비용이 예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아파트를 팔면 네. 한 5억 정도는 전세 가격 빼고 5억 정도. 차익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5억 갖다가 강남에 들어가서 투자하잖아요. 예. 20년 차 넘은 거 사야 돼요. 아,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오히려 재건축 막 좀 제한 두고 있죠. 예. 신규 아파트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제 얘기 듣고 한번 조금 더 버텨보세요. 아,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예. 판교 쪽도 위험한가요? 지금 그 전세가랑 그렇게 끼고 사기에는요? 판교 쪽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여기 세곡동이 더 조금 더 낫죠. 비용적인 측면도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판교 쪽도 역시.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현명한 거다. 네네. 예.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렇게 또 해결해 드렸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쪽 궁금하세요? 네, 고양시 향동지구 호반 베르디움 그쪽 29평 보고 있거든요. 투자 고양시에 목적으로. 있는 향동 호반 베르지움이요. 네네. 예, 29평이고요.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향후 전망이라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고양시라고 하셨고요. 29평이고 투자 목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전망과 매수해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향동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보신 거세요? 네, 맞습니다. 네. 몇 평 보셨어요? 29평형이요. 29평형. 네.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지금 시세는 한 4억 6천에서 7천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한 1억 붙었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한 전체적인 가격은 한 5억대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먼저 제가 결론부터 드리면 찬성 네.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찬성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유는 일단은 우리 주변 지역으로 과거에 이제 은평구라든지 이런 지역 가격이 많이 안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은평구 지역도 5억대의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상암 지역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DMC도 역시 가격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좀 안쪽 지역으로는 더 비싼 상태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향동지구로 이 가격 흐름이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 지역에 향동지구만 있는 게 아니죠. 네. 향동지구 주변에 뭐 수색도 있죠. 그쵸.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 보면 덕은도시개발구역도 있죠. 네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유기체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상승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색 쪽에 움직임이 있던 혹은 덕은 지역의 움직임이 있던 증산 지역의 움직임이 있으면 향동 공공주택지구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하시되 이 지역에 근데 조금 교통적인 측면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조금 수익 한 1, 2년 내에 단기 투자만 하시고요. 조금 네. 더 나오시는 전략을 세우세요. 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기 지역에 계속 있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조금 더 안쪽 지역으로 오는 전략을 한 1, 2년 정도 투자했다가 그 금액 보태서 안쪽 지역을 좀 공략하는 그런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